네, 오늘은 다소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커버드 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 전략의 장단점, 그 다음에 만일 이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어떤 상품들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커버드 콜 전략이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커버드 콜 전략은 두 가지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식 매수고요. 또 하나는 콜옵션 매도예요.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로 앞에 올린 동영상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거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콜옵션 자체는 복권을 매도하는 포지션 또는 분양권을 매도하는 포지션. 네, 어떤 상품을 특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매도하는 거죠.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자, 상단에 있는 게 주식 매수인데요. 가격이 올라갈수록 파란색 화살표가 있죠. 네, 점점 수익이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콜옵션 매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할 때 하락을 하게 되죠. 네. 일정 수준까지는 콜옵션 매도한 데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이익이 있다가 가격이 어느 정도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가격 상승 분만큼 수익이 하락하게 됩니다. 자, 이 두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어떤 포지션이 만들어지냐면요. 제일 밑에 있는 그래프가 될 텐데요. 자, 일단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화살표부터 볼게요. 주식을 매수하고 있을 때 상승하는 저 빨간색 점점 있죠. 제일 위에 있는 파란색 화살표 위에 있는 빨간색 점점이 이제 수익이 늘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콜옵션 매도의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할 때 수익이 점점 줄어드는 빨간색 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합하면은 서로 상쇄가 되니까 제일 밑에 있는 빨간색 화살표 있죠. 이것처럼 가격이 아무리 상승을 해도 수익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반면에 가격이 하락할 때는 어떻게 되나 볼게요. 자, 주식 매수 포지션에서는 가격이 하락할 때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콜옵션 매도 같은 경우에 가격이 하락할 때 수익이나 또는 손실 없이 일정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포지션을 갖고 있을 때 콜옵션 매도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할 때 생기는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 하락할 때 그 주식 매수와 콜옵션 매도에 의한 비용과 수익 그래프는 이 주황색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되게 설명이 길었는데요. 제일 밑에 있는 그래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는 주식 매수 포지션 때문에 손실이 발생을 하고요. 가격이 상승할 때는 주식 매수 포지션과 콜옵션 매도 포지션이 상쇄가 되면서 일정 수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포지션을 갖는 전략을 쓸까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고정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옵션 매도에서 프리미엄이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주식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또 고정 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주가가 상승할 때 수익이 제한된다는 거고요. 또 주가가 하락하면 주가가 하락한 만큼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상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다양한 펀드들이 있어요. 네, 굳이 꼭 선물 옵션 계좌를 터서 파생 상품 계좌를 터서 옵션 매도 포지션을 가져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냥 펀드나 ETF를 사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에 올라가 있는 ETF들인데요. 앞에 있는 상품명은 제가 지웠어요. 자, 코스피 200 커버드 콜 5% OTM, 코스피 200 커버드 콜 ATM, 코스피 200 고배당 커버드 콜 ATM, 또 미국 S&P 고배당 커버드 콜, 이런 다양한 커버드 콜 ETF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사면은 굳이 파생 상품 계좌를 트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런 커버드 콜 전략 포지션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미국 S&P 고배당 커버드 콜 ETF인데요.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대략 한 3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의 그래프입니다. 차트인데요. 보면은 2020년까지 계속 꾸준히 조금씩 상승하다가 이번에 급락장을 맞으면서 크게 하락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반면에 S&P 500 선물 ETF인데요. 보면 비슷한 기간에 올 초까지 급등을 했죠. 보면 2만 원대 후반에서 3만 원대 후반까지 거의 한 3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 초에 급격하게 급락을 했죠. 자, 이 그래프랑 앞에 있는 고배당 커버드 콜 그래프를 비교하면은 이 커버드 콜 전략의 장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면 주가가 상승하는 기간에는 이렇게 S&P 500 선물 ETF는 그 상승하는 분만큼 이익이 발생했지만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아주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죠. 반면에 하락할 때는 커버드 콜 전략도 전략 포지션을 갖고 있는 ETF도 크게 하락을 했고 S&P 500 선물 ETF도 크게 하락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락할 때 똑같이 크게 하락하고 상승할 때는 조금밖에 상승 안 하는데 굳이 커버드 콜 전략 ETF를 사야 될 필요가 있냐, 또는 이런 펀드를 살 필요가 있냐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 얘기를 했죠. 장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게 S&P 500 ETF인데요. 총보수는 0.3이고 분배금을 제가 체크해 보니까 그동안에 분배금이 지급된 건 없더라고요. 아마 분배금 분만큼 가격에 반영을 시킨 것 같아요. 반면에 이거는 커버드 콜 ETF고요. 총보수는 똑같고요. 분배금을 봤더니 분기마다 거의 150원 가까운 배당을 해왔어요. 지금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에 자, 다시 보면 만원이 안 되는데 지금 뭐 7,000원 후 중반 정도 되는데 분기에 150원씩 배당을 줬으니까 뭐 대충 만원이라고 생각해도 6%가 넘는 배당을 준 거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고정 수입, 고정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커버드 콜 전략을 선호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있는 거죠.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고요. 더 이상 동영상은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혹시 좀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 앞에 위에 있는 이 빨간색 그래프가 커버드 콜 전략 포지션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풋옵션 매도 포지션이거든요. 보면은 두 개의 수익 구조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굳이 주식도 매수하고 콜옵션 매도해가지고 왜 이런 포지션을 만드냐, 그냥 풋옵션 매도하면 되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푸른이라는 분의 블로그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거의 동일한 전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쓰지 않는 거는 추측컨대 레버리지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풋옵션 매도만 하게 되면은 그 옵션 매도로 인해 생기는 이 레버리지 리스크를 그대로 짊어진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오히려 네, 이런 커버드 콜 전략이 주식도 매수해야 되고 또 콜 매도도 해야 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니까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보면은 because of the higher capital requirements라고 되어 있죠. 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풋옵션 매도만 해도 충분히 이런 수익률 그래프를 가질 수 있는데 그래프를 가질 수 있는데 굳이 어렵게 커버드콜 전략을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유튜브에서 커버드콜이라고 전략하면은 커버드콜이라고 치면은 다양한 이제 동영상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커버드콜 전략에 대해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자, 먼저 네이키드 스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주식만 갖고 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한 주가 100불이라고 하고 그리고 현재 주가가 100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00주를 산다고 하면은 네, 10,000불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코스트 베이시스 10,000불이라고 되어 있고요. 맥스 프라핏은 무한대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주식의 가격도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커버드콜 전략을 취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콜옵션을 팔아야 되겠죠. 여기서는 100달러라고 했을 때 주가가 지금 100달러라고 했을 때 105달러가 행사 가격인 콜옵션을 팔았어요. 자, 이 경우에 콜옵션 가격은 5달러라고 가정을 했고요. 자, 그러면 최초 투자 비용은 기본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100달러짜리 주식 100주에 대한 10,000달러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콜옵션 5달러짜리를 100주 매도했으니까 500달러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빼면은 이제 9,500달러가 최초 투자 비용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콜옵션 매도 때문에 500달러의 수익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 여기 최대 이익을 보면요. 최대 이익을 보면 자, 10달러 곱하기 100주 해가지고 1,000불의 이익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왜냐하면은 콜옵션 매도에서 500달러 이익이 생겼죠. 그리고 주식을 100주 또 갖고 있었잖아요. 주식이 100주에서 105달러가 되면은 5달러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100주 곱하기 5달러에서 또 500달러 요 두 개를 합해서 이제 1,000달러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5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콜옵션 매도에서 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의한 주식 포지션의 수익을 상쇄시켜 버리죠. 그래서 맥스 프라핏은 1,000달러에서 멈춰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콜옵션 매도를 할 때 콜옵션의 행사 가격을 115달러로 상향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행사 가격이 비싸니까 콜옵션의 가격 자체는 5달러에서 2달러 정도로 떨어지겠죠. 좀 더 싸게 팔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주식 매수할 때 100달러짜리 주식 100주를 사야 되니까 10,000달러가 들 거고, 그 다음에 2달러짜리 콜옵션을 100주 매도했으니까 200달러의 수익이 발생할 거고, 그래서 최초 투자 비용은 9,800달러가 됩니다. 자, 반면에 맥스 프라핏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주식이
100달러에서 115달러로 간다고 했을 때 각 한 주당 15달러의 수익이 발생하죠. 근데 100주니까 1500달러의 이익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옵션 매도에서는 200달러의 고정 수입이 발생을 하니까 이 두 개를 합하면은 맥스 프로핏은 1700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이 115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콜옵션의 행사 가격이 115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앞서 본 거와 마찬가지로 콜옵션에서의 손실, 그리고 주식 포지션에서의 이익이 상쇄하면서 제로가 되죠. 그래서 맥스 프로핏은 1700달러가 됩니다. 이처럼 콜옵션의 행사 가격이 달라짐에 따라서 맥스 프로핏 그리고 코스트 베이시스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행사 가격 105달러인 콜옵션 매도일 때 맥스 프로핏은 1000, 콜옵션 115달러일 때 커버드 콜 전략의 맥스 프로핏은 1700달러인 거죠. 이처럼 커버드 콜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하게 수익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커버드 콜 전략의 장점은 고정 수입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략들은 장단이 있죠. 그에 대한 단점은 하락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고려해 가지고 커버드 콜 전략을 취하고, 또는 커버드 콜 전략을 갖고 있는 ETF나 펀드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